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이제 배임죄 내용 구조 받고 조문 분석해 볼게요. 355조 1항은 이제 우리가 이미 배웠던 횡령죄이고 2항이 배임죄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얘기했죠. 횡령죄에서 횡령하고 배임은 같은 조문에 들어있다고. 형량도 똑같고 왜냐면 형량도 끝에 보세요. 전한 것 같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횡령 배임은 일단 형량이 똑같고 또 진정신분범이죠. 타인사무처리자 위헌범이고 미수 규정은 있는데 미수 없는 전체는 강경 부점장 권리 이렇게 외우면 되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횡령 배임은 미수가 당연히 있죠. 그다음에 356조에서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이중적 신분이라고 횡령죄에서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 배임죄는 진정 신분, 그다음에 업무상일 때는 형량이 더 가중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형량이 변하는 것은 부정 신분이 합쳐진 이중 신분이고, 얘도 역시 위헌범이고 미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57조에서 배임수중죄죄라는 것은 사인 간의 뇌물죄라고 보통 불러요. 사인 간의 뇌물죄라 그래서 원래 이제 일반적인 뇌물죄는 이제 공무원이 보통 거기 뇌물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거는 타인 사무처리자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라고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 좀 요구되는 뇌물죄에서도 한번 정리할 또 하겠지만 부정한 청탁이 필요한 범죄는 어렵지 않아요. 기억하기. 부정한 청탁은 우리 카페에 요새 공부하신 거를 저기 정리해서 올려주는 고마운 분이 있어요. 그분 닉네임이 부정한 청탁 배제인데 이게 배임수재하고 제3자 뇌물 공여 이거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청탁은 배임수재하고 제3자 뇌물 공여에 있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고, 얘도 역시 타인 사무처리자인데 이 사람은 배임죄와 달리 재산상 사무가 아니어도 돼요. 비재산 사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미스코리아 선발 심사할 때 이제 특정 미용실에서 돈을 받고 그쪽에서 추천한 사람만 미스코리아를 선발했던 경우. 미스코리아를 선발하는 것은 재산 사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타인 사무 처리자 배임수중죄에서는 재산 사무가 아니라도 되고 부정 청탁이 요구되는 되고, 그다음에 재물 또는 이익이라고. 그래서 이제 배임죄는 순수 이익죄지만 배임수중죄죄는 재물 또는 이익.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재물도 되고 이익도 되는 것은 강에 있는 뱃사공, 강도, 배임수재, 사기공갈 이렇게 정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배임죄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예전에 배임수중죄죄는 자기가 타인 사무자 자기가 꼭 취득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게 하는 것도 배임수중죄죄가 되는 거로 해서 재산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 통일됐어요. 타인한테 이익이나 재물 가게 하는 것도 추가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망은 범인 또는 사정을 하는 제3자가 취득한 배임수재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래서 필요적 몰수라고. 또 몰수가 안 될 때는 추징한다. 그래서 필요적 추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적 몰수 추징이 되는 거 많지 않아요. 원래 형법 총론 형벌론 배울 때 몰수를 배우거든요. 근데 몰수는 임의적 몰수예요, 원래. 그래서 법원이 몰수할 수 있다, 안 한다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건 반드시 몰수가 되는 것은 뇌물 계열, 또 배임 수증, 요거랑 이제 아편. 그래서 외울 때는 반드시 뺏기면 뇌하고 배가 아퍼라고 연상하는 거예요. 아편을 이제 아퍼 이렇게 연상해가지고 뇌배 아퍼 이렇게 필요적 몰수되는 거고. 그다음에 360조에서 조미탈 행정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고, 친족 간의 범행 동력, 그래서 친족 상대로도 있고 또 동력 규정도 여기도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임죄에서 타인 사무 처리자는 밑에 법령, 계약, 법률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관습이나 사무관리기에서 사무를 처리한 자라도 신의성실 원칙에 의하여 신인관계에 인정되면 족하다. 그래서 꼭 이제 계약 어떤 관계가 없더라도 배임죄가 될 수는 있다라는 거. 또 신의성실 원칙도 이거 이제 상식이죠. 상식으로도 신인관계가 인정되면 되고. 근데 상식으로 안 되는 것만 외우면 되죠. 유기죄. 그것만 외워주고.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이때 뭐 조리나 신의성실 원칙으로도 뭐 이제 의무 인정된다로 맞는 거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타인 사무 처리자라는 것이 그 타인 사무 처리자의 보조 기간까지도 배임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조 기간.
그래서 이거는 뇌물죄하고 또 비슷해요. 그 뇌물죄에서도 이제 그 공무원의 보조 공무원도 같이 이제 그 뇌물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 음주 걸린 사람을 그걸 갖다가 이제 음주 면허 취소시킨 사람한테 인계해 주는 경찰이 그걸 돈 받고 인계 안 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이제 됐었단 말이에요.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이것도 보조 기간도 된다. 핵심 포인트는 보조 기간 얘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196페이지 3번 배임죄에서는 손해 발생의 위험만 있어도 되죠. 위험 범위고. 그래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무방하다. 왜 그러냐면 형법상의 배임죄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손해 액수를 갖다 특정하지 않더라도 유죄를 만들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액수를 괜히 썼다가 금액이 틀리면 그거는 이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런데 주의할 거는 여기서는 이제 손해액이 특정돼야 돼요. 거기다 비교 하나 해가지고 특경가법을 하는 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여기는 이제 손해가 이게 특정이 돼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돼야 되는데 이게 5억 이상부터 50억 미만은 이제 형량이 또 있고 그 50억 이상은 무기 또는 이제 몇 년 이상 이렇게 써 있거든. 그래서 그때는 금액이 특정돼야 되고. 근데 형법상의 배임죄는 금액이 써 있지 않잖아. 대신에도 그걸 손해액을 잘못 산정하면 심리를 제대로 못한 위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손해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손해라는 것은 이제 소극적 손해라는 것도 가능하다. 소극적 손해가 뭐냐? 이것도 이제 우리 채용 시험에 나왔는데, 그 타인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늘려주는 거야. 그게 이제 소극적 손해가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공무원도 배임죄 주체로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MB 사저 사건이라고 그래서 한 공무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배임죄로 유죄가 됐던 건데, MB 대통령 때 이제 그 내곡동 사저 퇴임하면 내곡동에서 이제 지내겠다라고 했고,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경호를 해주잖아요. 이건 경호실이 있는 경호원들이 가 있는 경호부지. 그 다음에 이제 MB의 아들. 자, 이제 아드님 이름은 지금 까먹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땅을 갖다가 이제 절반씩 나눠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똑같은 지역의 땅이니까 평당 가격이 같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공무원이 알아서 긴 건지 이런 것을 이제 결정하는 공무원이 경호 쪽에서 국가에서 내는 돈은 이제 돈을 갖다가 많이 지불시키고, 그다음에 그 MB의 아드님이 이제 그 사는 쪽 돈을 좀 낮게 측정한 거예요. 그럼 이제 국가는 쓸데없이 이제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겠지. 그게 이제 부정지출이야 이것도 역시. 국가 돈을 부정히 지출하는 거. 그거로 이제 배임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시험엔 짧게 나오더라고. 공무원도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건이구나. MB 사저 사건. 그다음에 6번은 너무 쉬워요. 저기 끝에 미필적으로도 족하다. 근데 그 배임죄의 고의는 배임의 결과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또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다음에 본인에게 세상에 손해를 간다는 의사나 또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유하지 않는다. 목적법은 아니니까 목적은 유하지 않고 고의만 있으면 됩니다. 인식 이게 이제 고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필적으로 족하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배임의 의미 및 살상 배신성 관련 판례. 배임죄 본질부터 그 배신설은 사실상 배신서의 줄임말이고, 타인의 신뢰를 배반했다는 점이 본질이 되고 법적 대리권이 없어도 배임죄 주체가 된다. 이게 아까 그거 호적상 엄마로 돼 있지만 실제로 엄마가 아니었던 거 하고, 근데 법적 권한은 없어요. 상속 포기시켰던 거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조합장이 해임되고 나서 소장 부분 날라온 것을 숨겼을 때 그때 이제 배임죄가 될 수 있었다. 근데 권한남용서를 하면 그때 배임죄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럼 어디 잠깐 먼저 보냐면 저 202페이지 잠깐 먼저 보세요.
거기 202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배임죄의 5가지 유형이라고 써 있죠. 202페이지 하단에. 요거는 외웠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제 6가지 유형이었다가 담보협력사무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외우기 좀 좋지 않아요? 부정지출. 그래서 붙잡다고. 부정대출. 또 붙잡다고. 그럼 부부란 말이 나오지? 예, 그 다음에 등기협력사무. 이게 부동산 이중매매거든? 그래서 등자 따고. 그 다음에 산업스파이. 산자 따고. 부부가 등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계획협력사무에서 개짜를 따가지고, 그러니까 부부가 등산 계획을 배신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게 배임죄의 5가지 유형으로서 나중에 인정된, 부정된 OX 판례 있잖아요. 요 순서로 정리돼 있어요. 거의. 요거 꼭 지금 외우세요. 바로 부부가 등산 계획을 배신했다. 부정지출, 부정대출, 등기협력사무, 그 부동산 이중매매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산업스파이, 그 다음에 계획협력사무, 계주가 이제 계획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받고도 그 계금을 이제 주지 않는 그런 경우에 배임죄가 되는 사례들. 요거 좀 바로 외우시고. 그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 여기는 이제 책 순서대로 보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빨리 좀 지금 외운 거로 갖다가 OX를 먼저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논점을 또 다시 한번 이제 앞에 약간 디테일한 걸 보도록 할게요. 213페이지를 일단 가세요. 업무상 배임죄 인정 여부에서 인정된 판례랑 부정된 판례가 있는데 인정된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부정지출 배임죄. 그리고 자 아까 요것도 사실은 그 MB 내곡동 사저 사건 같은 경우도 공무원이 결정할 수 있는 공무원이 국가돈을 부정지출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관 중인 돈이 아니에요. 지금 배임죄라는 것은 이익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하거나 이제 그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 그때 배임은 된 거예요. 보관 중인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정지출 배임이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익죄입니다. 주로 결제 하거나 이럴 때 또 계약을 맺었을 때 바로 배임죄 돼요. 얘도 위헌범이고. 1번 경영자가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그래서 경영권 방어 목적도 밑줄 치세요.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에 회사 자금을 지원한 경우에 이게 정상적으로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하는데 이제 회사 돈을 좀 이제 보통 몇십 프로 보존해 주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이제 정상적인 경우라면 배임죄가 안 되는 게 회사를 위한 지출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종업원이나 직원분들이 회사 주식 갖고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좀 잘 되면은 주가가 뛰거든. 그러니까 주인 의식을 심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정지출 배임이 아닌데 여기서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우리 회사에서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 대주주지. 그 주주총회에서 내 결정대로 회사는 돌아갈 거거든. 대표이사도 이제 뽑을 때도 거의 내가 원하는 사람 뽑힐 수 있고. 그러니까 일반 선거랑 달리 그 주총회에서 이제 그 결정하는 거는 주식 수로 결정돼요. 사람 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지금까지 제일 주식이 많았는데 누군가가 지금 우리 회사를 잡아먹으려고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은. 근데 점점 나를 추월하고 있어. 큰일 났다. 이거 경영권을 뺏기겠는데? 근데 내 돈으로 이제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현찰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회사 돈으로 그 이제 종업원들한테 그 자사주 이걸 사라. 그 회사 돈 한 50% 보전해 줄게. 근데 이거는 회사를 위해서 쓴 게 아니죠. 자기가 이제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배신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결정을 하는 순간 이제 돈이 장래에 부정하게 지출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죄이고. 2번 아까 얘기했던 법카 배임, 법인카드 배임, 횡령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돈 내야 될 어떤 이제 채무 이런 걸 면제받는 거지. 여기서 이제 교수가 했네 이거는. 최근에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게 많이 나오죠. 그 뉴스에.
동지 판례도 역시 같은 취지죠. 법카를 개인 용도로. 법카 배임. 그 다음에 3번도 부정지출인 게 쉬워요.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거 지금 왜 부정지출이냐면 그 바로 돈 주는 게 아니라 그 법카를 갖다 함부로 쓰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보통 한 달 뒤에 결제가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장래 부정하게 지출될 거다라고 한 거죠. 3번은 너무 쉬워요. 아예 부당하게 지출했단 말이 나와버리죠 그냥. 이거 틀린 바보고. 그 다음에 4번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모회사의 대주주로부터 그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했다. 그것도 이제 그 주식을 사는데 회사 이름을 사는데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야 지금?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서 이제 부정지출이에요.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주주가 모회사랑 자회사 주식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모회사는 이제 그 저 회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주가가 좀 뛰고 있는데 자회사 주식이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자기는 여기 주식도 갖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좀 손해 보고 있잖아. 그래서 이 회사 돈으로 이걸 그 시가대로 사는 거죠. 원래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부정지출한 방법.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그 후배로서는 선배 입장에서 후배는 되게 이제 고마운 그런 후배예요. 지금 선배 챙겨주려고 하는 건데 뭐냐면 그러니까 먼저 내 같은 대학교에서 선배 교수가 이제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어떤 뭐 다달이 수입이 뭐 발생되지가 않으니까 그걸 챙겨주려고 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학교의 교칙에는 근거도 없는 명예총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요. 이 후배 교수가 총장이 돼가지고 명예총장 만들고 다달이 이제 활동비랑 기사 딸린 자가용도 보내주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쓸 필요 없는 돈을 좀 대학교는 쓰고 있죠. 부정지출. 다음에 6번 대표이사가 대주주의 양해를 얻고 이사회의 결의하에 타인 발행의 약소금에 회사 명의로 배서했다. 회사는 손해보는 관계인 거 좀 파악됩니까? 타인이 만든 어음에다가 배서했으면요. 그 타인이 그 어음을 갖다가 돈을 누구한테 못 주면 배서한 사람도 그것도 갚아야 돼요. 이게 소구한다라고 하는데 그 최우소진한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손해볼 위험이 생겼고 또 더더구나 더 나쁜 거는 타인이 어음금 지급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았네. 이건 100% 배서한 회사 쪽으로 소송 들어옵니다. 소구당해요. 이때 피해자는 대주주의 회사예요. 회사라고. 그래서 대주주의 양해 얻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피해자 승낙이 안 된다고. 다음 7번.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료 첨가제를 구매하면서 납품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자신이 취득할 의도로 납품업자에게 가공의 납품업체를 만들게 하고 그로부터 납품받음으로써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상가보다 또 이제 비싸게 또 샀고 사실은 이런 관계인데 그것도 회사 돈을 부정지출. 그 자기가 이익을 취득할 의도라는 말이 이미 나왔죠. 부정지출 맞아요. 다음에 8번. 너무 쉽네 이거는. 대표이사가 회사가 지급할 의무 없는 돈을 지급했다. 부정지출. 파악되죠? 9번도 쉽고요. 다음에 10번. 기업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러니까 기업을 좀 사는 건데 자기가 이제 자기 돈으로 다 모자라니까 대출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그러니까 대출 받을 때 담보 필요하잖아. 자기가 지금 사려는 회사 재산을 담보로 잡힌 거야. 그 다음에 그것을 이른바 전문 용어로 LBO라고 부른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에 만일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도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면 이거는 이제 그 회사는 손해만 보게 되네. 담보만 제공돼 버리고 따라서 이때는 이제 그 배임자 될 수가 있더라. 다음에 11번 갑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갑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과 딸이 주식을 다 갖고 있는 을회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갑회사 대표이사면서 을회사는 이제 그 자기하고 딸이 그 딸의 회사네.
예, 카페사 대표 이전수하면서 어떤 짓 할지 보이지. 그러니까 카페사 돈을 을회사 쪽으로 어떻게든 부정지출 시킬 거라고 이제 보면. 그래서 을회사 및 병회사를 운영하면서 두 개나 운영하고 있구나. 을회사 이제 병회사 이렇게 카페사의 대표고. 카페사로 하여금 을회사가 건물 신축 과정에서 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채무를 보증 세워버렸다. 카페사를. 카페사는 이득이 없잖아. 손해만 보고 보증 쓰면. 다음에 12번도 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기업의 회장 등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갑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재무 구조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는 을회사 주식을 액면가로 인수했다. 아까 그거랑 거의 내용이 비슷하네. 자기는 갑회사 대표이고 거기 주식도 있는데 을회사에 또 주식도 있거든. 여기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걸 액면가로 사들여 버리는 거. 그러면 그 이익은 자기만 보지.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갖다가 액면가 그대로 팔 수 있으니까. 손해는 이제 이 을 회사가 아닌 거기 주식을 인수하는 회사가 손해 보는 거고. 13번 대기업 또는 대기업 회장 등 개인이 정치적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회사 및 협력회사 등으로 하여금 특정 회사 주식을 매입 수량, 가격 및 매입 시기를 정해서 매입했다. 특정 회사 주식을. 근데 이거는 좀 회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좀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이 정치적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부정지출이죠. 14번 재벌그룹 소속 갑회사가 골프장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 비상장회사 의뢰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을회사를 위해서 수백억의 채무 보증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좀 상황 보여요? 갑회사가 비상장 회사는 보통 작은 회사예요. 근데 을이라는 비상장 회사는 골프장 사업을 좀 하고 싶대요. 근데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 땅을 사야 되고 이제 골프장 건설하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수백억을 이제 을회사가 대출 받는데 갑회사를 갖다 보증 세운 거야 또. 자기는 갑회사의 어떤 대주주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을회사 주식을 갖다 이제 담보로 잡았잖아. 보증서 주는 갑회사가. 근데 그 주식을 거기 대표이사랑 이사들이 한 주당 1원으로 계산해서 사버렸어요. 그럼 어떤 꼴이 되냐?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네. 만약에 골프장 사업을 하려는 을회사가 이제 좀 망하면은 그때는 이제 갑회사는 보증서 쓰니까 갑회사도 타격을 입겠지. 이것도 수백억이라고 했잖아. 적지 않은. 근데 만약에 을회사가 골프 사업 그게 잘 돼서 돈이 되면은 아까 한 주당 1원짜리 주식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10만 주 해봐 10만 원인데. 예. 근데 만약에 의뢰사가 잘 되면 이제 이득은 누가 봐? 회사가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사들였던 이런 식으로 이것도 부정지출한 거고. 야, 돈 벌기 쉽죠? 이게 발각 안 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자 1원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000원만 돼봐. 10,000배야 10,000배. 그래서 10만 원이었으면 10,000배 하면 10억 될걸?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를 끼고 이렇게 장난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야, 이게. 부정지출. 그 다음에 15번은 재무구조가 열악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 교회에게 회사의 자산으로 거액의 기부를 했다. 상태도 좀 안 좋은 회사인데 거기 대표이사가 자기가 다닌 교회에다가 이제 아예 거액의 기부를 했다. 그래서 회사가 좀 채무 초과. 그럼 빚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 채무 상환이 처하게 하는 등 이런 것을 그것은 상당성이 없다라는 말이 그 아래서 지출이 나오네. 그리고 그 기부의 상대방이 아까 교회였잖아. 대표이사 개인적 연구가 있을 뿐 회사와는 연관도 없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사는 기울어가고 있는데 회사 재산을 갖다가 자기가 다닌 교회에다 왕창 기부해버린 거야. 부정지출 맞지? 또 이때 1인 주주. 자기 혼자 만든 회사라도 법인체하고 이제 자연인은 별개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부정지출한 거고. 부정대출 배임은 더 쉬워요. 자, 근데 부정대출도 왜 배임죄로 가냐면 이익죄란 얘기잖아, 배임은. 근데 만약에 10,000원, 20,000원 대출 받는 경우는 없어요, 은행에서.
최소 뭐 수백에서 수천만 원, 뭐 이제 억 단위 이렇게 대출 받는데 그때 현찰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옛날에는 현찰 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대출 통장 뭐 이런 걸 만들어 주고 계좌이체해 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 가는 거예요, 이익이. 근데 이제 여기는 파악이 너무 쉬운 게 부정대출 배임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합리적인 채권 회수, 책도 없이 대출 또는 이제 규정 위반해서 대출, 담보도 안 잡고 대출 막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하나 주의할 거는 근데 그렇게 부정대출 해줬는데 그 대출 받은 사람이 이자도 잘 내. 나중에 원금 갚았다. 그래도 죄는 된 거야. 왜? 위헌범이잖아. 볼까요? 1번 재단법인 불교방송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불교방송 거기에 직무대리인이 후원의 기부금을 정상 회계 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관계 있는 신도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대여. 이게 부정대출 아닙니까? 담보도 안 잡고 대출하면 위험하잖아. 근데 나중에 갚았다? 소용없어요. 위헌범이라. 피해액은 대출금 전액이에요. 2번은 기존 대출 기한을 연장해 줄 경우 채무자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서 대출금 회수가 어렵게 될 것을 알고도 지금 이건 뭐냐면 지금은 자 내가 만약에 그 은행의 어떤 이제 뭐 지점장 이런 사람이야. 근데 딱 상황 분석해 보니까 지금 그 대출 기간도 끝났거든. 지금은 받아낼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점점 좀 상황이 안 좋아져. 나중에는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도 기간 연장해 주는 거야. 그럼 이제 당연히 손해위험 생기죠. 근데 요거랑 비교 판례 있어요. 요 지금 방금 본 2번하고 오른쪽 맨 아래 3번 그거 좀 비교해 놓으세요. 2번, 3번 이렇게. (3번은) 어떤 얘기냐면 지점장이 자 이제 대출 기간이 끝났어.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거기가 이미 폭망해가지고 재산이 아예 없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받아낼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소송하고 그러면 또 받을 것도 없는데 소송하면 비용 들거든 이거.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이제 배신성이 없죠. 이제 왼쪽 3번은 지금은 받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지금은 받아낼 수 있는데 그걸 쓸데없이 연장해서 못 받게 만드는 거고. 다르지? 다시 그럼 왼쪽으로 4번. 왜 우리가 그 햇볕 정책이라고 해서 국사 배울 때 거기까지 나오지 않나? 뭐 이제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하고 그때 이제 햇볕 정책이라서 북한하고 관계를 되게 좀 우호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 알죠? 그때 이제 거기다 이제 현대 측에서 많이 그 현대 창시자가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이 고향이 이제 그쪽인가 봐요. 이북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 원래 가출해가지고 집에 있는 소를 물고 가출해야 되던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사업이 뭐 우리나라 삼성보다 예전에 현대가 더 위였어요. 지금은 삼성이 위지만. 그런 이제 관계에서 그때 막 현대 측에서도 뭐 그때 소도 그때 갖고 내려왔던 그 추억이 있으니까 꽤 많이 올려보내주고 뭐 하여튼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있는데 그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해서 담보 받지 않고 잡지 않고 여신지원이 그것도 대출해 준 거야. 그걸 이제 북한에 보내려는 그런 어떤 누군가가 있겠지? 거기다가 이 부분은 이제 유죄되고 배임죄, 부정대출. 5번도 역시 뭐 계좌 배임죄 되는 부정대출. 그 다음에 6번도 대출 규정에 위배해서 대출했다. 부정대출이지 이것도. 그 다음에 채권의 수는 그래도 다 됐다? 소용없어. 위헌범이라. 17번도 주야. 그래서 부정대출 쪽 나오면 진짜 거저먹는 거야 이거. 역시 저 밑에 보면은 별다른 물적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대출 승인했다라고 나오지. 부정대출. 근데 비교 판례는 뭐냐면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는 이제 그게 제2금융권이라고 부를 거야 아마. 제1금융권은 왜 우리가 신한은행, 국민은행 막 이런 레벨 거기보다는 자산이 적을 거 아니야. 근데 한 사람한테 너무 대출을 많이 했다가 못 받아내면 이제 그 타격이 너무 크니까는 그래서 거기는 그 내부 규정에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도 왜 마을마다 이렇게 좀 그 지역마다 이렇게
저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5억 이상 대출해 주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정도로 큰 은행은 뭐 이제 더 금액이 더 큰데,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걸 무조건 이제 배임죄로 했었어요. 부정대출 배임으로.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야. 이제 뭐냐면 5억으로 대출 제한이 되는데 6억을 했다 치자, 대출을. 근데 담보 잡은 게 200억 땅이야. 손해 위험이 있어?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안 된다고 판례를 바꾼 거야. 읽어보세요 한번. 그래서 저기 뭐냐, 그 제공된 담보의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 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배임죄가 된다. 그럴 때 되는 거지. 충분한 담보 잡았을 때는 무죄라는 거야. 손해 위험이 없으니까. 이게 전화로나 피차례 것도 옛날에 바꾼 거야. 옛날에 무조건 배임죄라다가 바꾼 거야. 좀 합리적으로 바뀌었지. 8번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가 속한 재벌그룹의 전 회장이 부담해야 할 원천 징수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여기까지 뭘 의미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회사에 자금대여, 부정대출이네요. 쉽죠? 부정대출 배임. 9번도 이것도 뭐 합리적인 채권 해수책 없이 금원대여, 부정대출. 그리고 10번은 피해가 얼마나 잡는다 그랬어. 대출금 전액이라고 그랬지, 전액. 나중에 뭐 돈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위험 끼쳤던 그 금액 다예요. 5억 이상이면 알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요 네 놈은 그 특경납법으로 하잖아. 그래서 금액 좀 얘기하고 있는 거고. 11번 금융기관이 금원을 부정대출함에 있어서 대출금 중 선의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금을 할인함에 있어서 선의자를 공제한 경우에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의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다 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이것도 선의자 공제가 뭐냐면, 만약에 1억을 대출받는데 1년 기한으로, 근데 이제 이자가 만약에 한 1천만 원이라고 할게. 1년 이자가. 근데 이때 실제 대출을 1천만 원 이자, 그때 이제 1억 다 대출하는 게 아니라 9천만 원만 대출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자를 미리 까고 주는 거지. 이렇게 대출한 방식이 있거든. 예, 근데 이때도 이제 선의자가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1억을 피해액으로 보겠다라고. 왜냐면 이때 9천만 원 받았지만 얘가 9천만 원에다가 1천만 원도 원래 이자로서 이제 그게 뭐냐, 그치? 원래 정상 대출하게 되면 1천만 원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까고 대출했던 거니까 1억에 대해서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전제는 부정 대출한 거지. 그때 이제 이게 배임 금액이 되는 거고. 근데 사기죄부터 워낙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 대가 공제 안 한다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이건 뭐 외우려고 할 필요 없이 그렇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등기협력사무 배임은 우리 저기 식사하고 와서 보도록 하자.